얘기가 그냥 내 인생을 부정당한다고 얘기를 많이 그럴 하세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다 인터뷰의 한다아린입니다. 네, 오늘은 안전상의 문제로 저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일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인터뷰를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제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어린이집 행정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현 행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행정사님은 행정사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사실 좀 들어보지 못했어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도와주고 계신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행정사 업무가 워낙 넓어서 행정사 업무를 다 아마 설명드리면 또 이해를 아마 더 못하실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를 얘기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제 운영정지 몇 개월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의 자격정지도 내려질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부당하거나 억울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어린이집은 이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대표자의 변경 허가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이제 법적으로 잘 안내를 드려서 몰라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의 활동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어떤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게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 가장 많이 연락 오시는 거는 주로 이제 아동학대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동학대는 정말로 무슨 뺨을 때리거나 아이들을 크게 밀쳐서 아이들이 막 뒤로 넘어지거나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미한 아동학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동학대라는 이름에 경미한이라는 거를 붙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경미한 아동학대는 정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보육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법한 그런 아주 가벼운 수준의 이제 아동학대, 이제 몰라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주로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행정처분, 선생님들의 자격정지나 그 다음에 운영정지가 내려오거나 이제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도 굉장히 아동학대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CCTV상으로 발견된 게 많은데 거의 그런 의뢰가 많이 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아동학대는 진짜 아까 제가 얘기한 뺨을 때리거나 그런 엄청난 아동학대들이 주로 언론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치 이런 아동학대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이런 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약 5% 정도 됩니다. 80%가 다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우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약 5% 정도인데 그 5% 정도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미한 아동학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뉴스에 나오는 게 3건이다 그러면 3건이 전부 다다.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은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데. 통계가 얘기해 주니까요. 5%도 안 됩니다. 거의 이제 실제 아동학대는 다 학부모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이고 대신에 실제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런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정말 가벼운 그런 경미한 아동학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를 더 미리 알고서는 이제 행동을 조심하셔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아동학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학대란 도대체 무엇인지 용어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법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아동학대가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만 하면 다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아동학대는 물론이고요.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정서적 아동학대인데요. 맞아요. 네, 정서적으로 발달을 저해하기만 하면 다 아동학대가 되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된 사안 중에 한 60% 정도가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이제 사례를 얘기하자면 학부모님이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원할 때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마디 한다. 이거를 아이들이 듣는다면 그것도 다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정됩니다. 아이가 네. 충격을 받았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한테 뭐 큰 소리 치고 혼내고는 당연히 다 아동학대가 됩니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아동학대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들으면은 뭐 열이면 열 반응이 행정선생님 제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었네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들죠. 네. 화를 계속 억제. 네, 너무 힘들죠. 네, 너무나 힘든 일이고 저도 뭐 자신 없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동학대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편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과 이제 기관에서 일어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자체가. 네, 맞습니다. 자기는 이제 조금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학대와 그 부적절한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건 부적절한 행동에서 하면 안 돼. 하지만 학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사들도 그 구분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혹시 구분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뭐 신체적인 행위만 가지고 이게 기준이라면 이제 신체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면 되지만 이게 정서적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제 발달을 저해하기만 하면 다 아동학대가 돼서 오히려 부적절한 행동과 아동학대가 구분이 애매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학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는 불편하거든요. 편하시다뇨. 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안 한다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언성을 높이기만 해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주방이 위생적이지 않다. 이것도 정서적으로 발달을 돼서 아동학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주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아동학대가 될까 안 될까 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 이미 그거는 아동학대로 보는 게 맞다.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행동이 있다면 그냥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범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구분이 힘든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건 조금 내가 심한 행동 아니었을까? 심한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이제 주로 이제 적발되는 사례들 보면은 뭐 꼴통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런 걸로도 당연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 안 하시죠. 네,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질문은요. 주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게 아이들이 뭐 가정에 가서 뭔가 평소와는 같지 않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거나 많이 위축돼 있다거나 뭔가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는 어떤 문장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얘기한다거나 좀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발견한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럴 때 나 부모님이 CCTV를 보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CCTV를 확인할 때 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CCTV를 만약에 부모님께서 보신다면 이미 그런 색안경을 끼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교사의 행동이 다 학대처럼 보일 텐데 이거를 또 누가 판명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밝히게 되고요. 수사를 하게 되고요. 수사 결과는 결국은 최종으로 가기에는 이제 결국은 법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이 행동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동처럼 보여도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거는 대부분 인정이 돼요. 주의할 점은 그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CCTV를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상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이상행동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상행동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또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이런 일들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디 긁혀서 오거나 아니면 맞죠, 멍들어서 맞죠. 오거나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 아이가 왜 멍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왜 조금이라도 뭐 다쳤는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럼 CCTV를 보자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열람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마가 뭐 조금 찢어졌다. 그러면 그 찢어진 장면이 나와 있는 CCTV가 있겠죠. 뭐 아이가 넘어지다거나 다른 아이랑 부딪히던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장면만 보는 게 학부모님도 그 장면만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원장님들도 그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법적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면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뭐 그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어제는 어떻게 놀았는지 보고 싶다. 그저께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네, 대부분 네, 그렇게 그래서 한대요. 하루치를 다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법한 행동이고요. 부모님 또한. 네,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네, 위법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네. 주변에서 대부분 그렇게 보여달라고 네. 찾아오시면 네, 이미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네, 네.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했지 않냐 보여달라 하면서 네. 다른 장면도 보겠다 네.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들 본데 하루치를 다 봐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루치 다 보시는 분이 많죠. 보다 보면은 근데 또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학대 장면이 나온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장면은 없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팔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만 나와도 저게 왜 저렇게 잡았냐 이제 이렇게 네, 하기 네, 시작하면 이제 네.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장님이든 이제 학부모님이든 일단 요구하는 거가 일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필요한 그거를. 부분만 최소한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추가로 보시려면 원래는 이제 모자이크를 하던 아니면 다른 선생님과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 그 다음에 원아들의 모든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유치원의 경우에는 네,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는 모자이크 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 또한 그 네. 사건이 일어난 것만 볼 수 맞습니다. 있는 네, 거는 네.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제 거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달라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충분히 그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셨으면 네, 좋겠어요. 원장님들 네. 또한 이 내용을 모르시기 네. 때문에 당연히 네. 부모님이 원하면 보여줘야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원장님 또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네. 우리 원에 있는 교사들을 보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학대는 항상 경미한 아동학대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정말 아이가 심하게 때렸다고나 하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선생님도 벌을 받으셔야 그쵸, 되는 그쵸. 거고 학부모님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아동학대는 다 경미한 아동학대를 얘기하는 거다. 네,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막 뉴스에 뜨는 네. 그런 아동학대 있잖아요. 저도 막 네, 네. 보면서도 막 이런 그렇죠. 소리가 나던데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발견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모든 그 생활을 다 돌려봐도 되는 건가요, CCTV?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경찰이 영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장을 가져오면 당연히 다 제출을 해야지 제출해야 되는 돼서. 거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영장은 그런 장면이 발견이 되었을 때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신고를 경찰에 했다면 다 되는 건가요? 경찰이 했다면 이제 열람은 가능하고요. 열람은 가능한데 그 열람에서 뭐 CCTV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또는 그 CCTV가 나오는 장면을 학부모님이 촬영하거나 이런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원장님이 많이 CCTV를 넘겨드리기도 하고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 장면을 찍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위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지는 못하도록 하시고 열람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으로 부모님이 들어가서 네. 볼 수 있는 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선생님 어떻게 하나. 네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뭔가 이제 선생님의 뭔가를 잡아냈어요.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 상이나 뭐 그런 데서 녹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그거를 녹화하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된다. 네네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근데 만약에 이제 CCTV가 뭐 컴퓨터 상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촬영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이제 CCTV 봤더니 이런 장면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면 그게 어쨌든 그런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뭐 교사는 이렇게 신고를 당하는데 그러면 학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도 받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죠. 부모님이 그거를 촬영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처벌을 받는데요. 네. 네, 그 처벌이 엄청 세요. 그러면 둘 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네네. 근데 부모님이 네. 그렇게 가져와서 원에서는 보여줘 놓고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을 때는 없다. 나 핸드폰이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뺌하면 안 되죠.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와서 보여줄 때는 그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CCTV를 만약에 다 오픈을 해놨다고 한다면 네. 그 CCTV를 열람할 때 거기다 공지를 띄우면 좋죠. CCTV 열람을 가능한데 네. 열람을 제외하고 복사하거나 촬영하거나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요즘에 학대 신고를 막 하신다거나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만약에 제가 신고를 당했다면은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신고를 당했다면. 네, 일단은 저는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또 얘기하지만 경미한 아동학대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이 아이를 이뻐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 일은 절대로 아이들을 이뻐하지 않으면 오래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 담당하시는 일의 업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 뭐 한 달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하고 있다면 분명히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아동학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경멸하던 그런 아동학대 범죄자가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추스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내가 왜 아동학대가 아닌지를 잘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입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평소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교육을 받았던지 어떤 외부에서 이 아동학대 관련된 예방 활동을 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원장님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교사가 어쨌든 본인의 마음을 좀 먼저 추스리고 뭐 당황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잘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의도는 뭐였고 주변에서 어떤 친구나 어떤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봤는지에 대해서 일단 혼자 적어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했는데 그럼 저희가 전문가는 또 누구에게 저희가 사실은 흔히 알고 있는 건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네. 나를 대변해 줄 사람 변호사밖에 없다 네네네. 하는데 이제 또 행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곳들이 있는지. 네, 우선은 그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상 어떤 변호사나 어떤 행정사나 또 다른 자격사는 마찬가지고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 아는 변호사 또는 주변에 아는 행정사를 찾아가기보다는 꼭 이쪽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찾아가셔야지 이 사건이 해결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을 잘못 찾아갔다가 이제 더 문제가 돼서 이제 일이 커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현장을 잘 모르면 얘기가 잘 안 돼서 그쵸. 변호사님이든 행정사님이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분야가 다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모르는 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의뢰를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상담료를 내고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현장을 몰라버리면 네,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전문 분야가 네, 조금씩은 네, 네.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 의해서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는 그 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 정지 또는 선생님들의 자격 정지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필요한 부분이 네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주변에 그냥 변호사 아무나 네.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라도 요즘에 학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문이라도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학대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원장 선생님 같이 구속인가요? 원장 선생님이 일단은 이제 처벌은 같이 받는데요. 이제 구속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경미한 아동학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팔 한번 잡았다 이런 걸로 뭐 사람을 구속시키진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구속은 안 되지만 이제 우리 검사나 경찰에서도 보면 너무 경미하고 이거 본인들도 다 아버지라면 다 네, 어머니라면 그쵸. 다 이해할 수 있을 그쵸.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봐주세요. 근데 봐준다는 게 무혐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기소유예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했기 때문에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소유예는 검사님이 봐주신 거예요. 이거를 기소하지 않고 그냥 경미하니까 아동학대는 맞는데 봐줄게 라는 의미로 이제 기소유예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구속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이건 행정에서 볼 때는 아동학대로 인정을 합니다. 아동학대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를 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격정지 6개월, 그 다음에 뭐 운영정지 6개월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구제를 많이 해드린 거죠. 행정적인 그런 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서. 네. 그렇게 되면 원장님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아이의 뺨을 때렸으면 당연히 운영정지가 되든 뭐가 그쵸. 되든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너무나 경미한 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전원 조치해야지, 선생님들은 다 또 옮겨야지, 네. 또 원장님도 또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문을 닫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아이들도 손해고 학부모님 또 알아봐야지.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날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그쵸. 네, 그런 일이 아니니까 검사님도 기소유예를 해준 건데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원장님이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 선생님들이나 한테 지도,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어린이집은 피해가 없게 돼요. 그럼 뭐 그 교육한 근거 자료가 있다거나? 네, 그게 이제 뭐 교육을 했다던가 아니면 외부에 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했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원장님이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회의록 같은 네,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원장님은 정말 열심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 기소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장님은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면 원은 문을 닫지 않는 네, 그 선생님만. 네. 그것도 이제 선생님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이 문을 닫게 되거나 하면 원장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거로 또 선생님한테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행위 때문에 원이 문을 닫거나 아이들이 전화 가면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 되면 아이들도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고 원도 잘 지킬 수가 있고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뭐 한 달 운영정지라고 해도 그게 한 달이 아니거든요. 우리 전원 간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폐원 수순으로 가는 거라서 거의 폐원을 가나요? 그렇게 하면? 네, 많이 폐원은 가는데 이제 저희랑 하면 주로 이제 과징금으로 많이 전하는 애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문을 안 닫아도 되는 네, 이제 과징금 내고 이제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러면 그 선생님의 경우는 뭐 자격 정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에 따라 나올 건데 그것도 만약에 경미하다면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진다면 그건 처분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이제 행정처분은. 다시는 일을 못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정지 몇 개월이 되죠. 근데 아마 그런 일을 당하시면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실 그럴 수 있죠. 같긴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학대에 해당되는지 잘 알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정말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네. 그냥 내 인생을 부정당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네. 애들 예뻐서 하다가 이렇게 맞아요. 뭐 감싸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학대라고 네. 해버리면은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